자, 이제 국어 단원별 문제풀이 제4강입니다. 자, 이제 4강이면은요, 2회차, 2주차와 관련되면서 다시 두 번째 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 기억하시죠? 우리는 단어의 갈래 품사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아울러서 의미와 의미 관계 의미론, 그리고 문장의 확장, 통사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므로 46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났다. 당연히 혼문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 기준은 서술어가 되겠죠. 주어는 생략될 수 있으므로 문장 전체에서 서술어를 통해서 혼문장인지 견문장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혼문장이 바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이 되며 저 장미꽃은 주어, 예쁘다의 서술어이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라고만 제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혼문장이 되고요. 자, 그러나 니은도 겉으로 보면 주어가 두 개처럼 보였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가 붙으면 보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어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역시 하나인 혼문장 맞습니다. 자, 이것은 문장이 길긴 했지만 전체 주어는 나는이고요. 전체의 서술어는 만났다 외에는 주어 서술어가 없죠. 예를 들어 극장에서 그러면 부사어고요. 친구를 그러면 목적어고요. 우연히, 히 들어가면은 품사는 100% 부사이거나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되는 거잖아요. 히가 100% 부사 또는 부사어. 그래서 우연히, 성실히, 꼼꼼히, 촘촘히, 열심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한 역시 히를 쓰는 표기인과 동시에 품사 성분을 통일시켜도 좋습니다. 자, 디귿도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만났다 하니까요. 앞에 우리 통용에 의한다면 어제의 약속 이런 식의 어제라면은 명사. 하지만 지금 이 문장처럼 쓰면 얘는 부사이자 부사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리을 미음을 보면 중간에 절이 보이는 비가 그치기를 바로 미음 기에 명사 절이 보이는 견문장이고요. 그리고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였겠군요. 우리 줄임말이 뭐뭐 하길 바란다, 뭐뭐 하길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기를에서의 줄임말이 되잖아요. 모두 명사절에 해당이 되는 예들이었고요. 자, 미음이야 서술어를 중간에 쉼표로 생략을 한 거니까요. 농구를 했고 축구를 했다라고 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되겠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렇게 짧게만 제가 적을게요. 그래서 리을 미음은 모두 견문장이 됩니다. 혼문장인 기역, 니은, 디귿 답은 1번이고요. 하지만 기억을 보니까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저 장미꽃은 매우 예쁘다 하는 것은 혼문장이지만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달랐던 예쁜 장미꽃이 피었다. 아니면 줄여 예쁜 꽃이 피었다를 가지고 이론 시간에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혼문장처럼 보이지만 견문장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견문장인 것 눈에 보이나요? 처음에는 혼문장으로 보이거든요. 자, 견문장인 이유는 그중에 아는 문장이며 아는 문장 중에서 바로 관형절로 안긴 또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바로 예쁜이라고 하는 것에 니은는 리을던에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며 앞에 주어인 장미꽃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된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미꽃이 예쁘다 문장 하나, 그 예쁜 또 장미꽃이 피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라서 예쁜 장미꽃에서 이미 관형절을 기억해야 되고요. 동일한 주어가 생략된 바로 뒤에 나오는 관계 관형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시험에 사관학교 시험에 나와서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렸다. 혼문장인 줄 알고 말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은 혼문장, 그러나 예쁜 장미꽃이 피었다는 견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둘 사이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46번이었고요. 자, 47번입니다. 자, 문장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도. 혼문장이냐 견문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견문장인데 이제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심지어는 절 중에서도 구체화하기도 하고 관형절 중에서도 달리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크게 보니까 정답 4번에서는 역시 아까 했던 그 예와 비슷하군요. 혼문장이 되더라는 거죠. 역시 주어 서술어가 하나인 문장. 그래서 철수가 주어 하나이고요. 서술어 독립하였다 봐만 되겠네요.
하지만 뭐 드디어도 역시 부사어가 부모님으로부터도 부사어가 당당히도 부사어 역시 히를 통해서 이거 서술어 아니에요 뭐 당당하다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당당히 히는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되면서 품사도 부사 성분도 부사어가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서술어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드디어 뭐뭐 했어요니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부사어네요. 부사어 부사어, 부사어라서 부사어 1, 부사어 2, 부사어 3이 연달아 순서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다시 47번의 정답은 홈문장과 관련된 4번.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1번에 나는 느꼈고요. 온몸이 무거워지다의 미음기 명사절 만적어도 되죠. 자, 2번도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문법이 약하고 아직도 홈문장, 견문장을 어려워한다면 2번 같은 걸 어려워하는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전체 주어 안에 철수가 있고 전체 서술어가 머리가 똑똑하다. 그리고 바로 이 서술어 안에 다시 주어 서술어가 들어있는 형태. 그래서 서술어를 두 개로 본 거잖아요. 이것이 서술절이었으니까 아는 문장 중에 서술절. 됐죠? 자, 3번도 우리 기억하고 있는 그것 바로 없이 도록해. 없이 도록해가 이제 눈에 한 번에 쫙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부사절,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절. 그중에 도록은 부사형 전성어미 도록해가 있었으니까요. 이미 복습하더라도 명사절의 미음기 또는 관형절의 니은는 리을던 부사절의 없이 도록해 서술절은 그는 키가 크다 예문, 바로 철수가 머리가 똑똑하다 예문과 같겠고요. 인용절에 라고 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4번만 홈문장, 나머지는 견문장이 되겠네요. 자, 48번입니다. 이제 관형절의 성격을 물었으니까 문제의도 둘 중에 하나. 이제 관형절 중에서도 원래 성분이 모두 존재하면서 체언을 꾸며주는 동격 관형절이냐, 아니면은 문장 성분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관계 관형절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시험에는 이 관계 관형절 성분의 일부가 생략된, 때로는 주어가, 때로는 목적어가, 때로는 관형어가, 부사어가 이렇게 생략될 때가 있으니까 생략된 성분까지를 더 구체화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답 1번을 보면 일단 관형절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소문이 파다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가 재벌집 아들이라는 소문 이렇게 되겠죠. 이때 아들이라는 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의 형태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이다에서 활용하여서 이다, 이고, 이니 하다가 이라는, 라는이라는 지금 어미 형태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역시 소문의 정체가 뭐냐? 그가 재벌집 아들이래요. 그 자체가 소문이죠. 그러므로 이퀄 똑같습니다. 성분이 결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동격 관형절이 되겠고요. 하지만 나머지에는 생략된 성분이 있네요. 즉 관형절을 찾아서 공연장은 가득했는데 노래를 따라 부른다. 누가? 팬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 관계 관형절. 자, 3번도 영화가 대상 후보에 올랐다가 전체의 주어 서술어인데 그가 촬영한 영화, 니은는 리을던. 그런데 촬영했다라는 그가 영화를 촬영했겠죠.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자, 4번도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데 바로 넓은을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니은는 리을던의 형태가 들어가며 밭을 꾸며주게 되고 밭이 넓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역시 관계 관형절이 되겠습니다. 자, 2, 3, 4번이 관계 관형절이라는 것, 뭐 용어까지도 시험에 나오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다음 중 관계 관형절인 것은 그러면 이제 당황하는 거죠. 관계 관형절이 아닌 것은 그러면 관계 관형절이 뭐지? 이렇게 되니까 이론서 충실히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1단계에서는 강의 노트로 분명히 하지만 강의 노트 후에 이론서를 차근차근 정말 성실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몇 번씩이고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 이론서 볼 때 감탄하죠. 와, 책이 두껍다. 이걸 언제 다 보냐 이러지만 나머지 천천히 보시다 보면 그 뒤에는 와, 진짜 여기 다 있구나. 설명이 정말 자세히 돼 있구나. 이론서와 강의 노트만 보면 진짜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실한 시간과 노력이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미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찍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다시 관계 관형절인 것은 2, 3, 4번. 동격 관형절인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4번에 관계관형절도 지금 보이지만 보리가 누렇게 익어간다. 누렇다에 개도록에 이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절도 여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만약에 4번의 넓은을 못 찾고 그냥 4번은 부사절이니까 이것은 다른 하나 4번 이렇게 하면 위험한 판단이라는 거죠. 4번에는 부사절도 있긴 하지만 문제 의도를 다시 보면 이미 관형절이 있다고 지금 100% 전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관형절을 먼저 다 찾은 후에 어떤 관형절이냐라고 물었던 것이지 4번처럼 부사절이 있으니까 답이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생략된 성분이 무엇이냐? 때로는 주어가 때로는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례들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48번이었고요. 자, 이제 49번입니다. 자, 문제 의도 동작 상황이 다르다. 뭘 묻는 거예요? 결국 동작 상황은 둘 중에 하나. 완료냐 진행이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료와 진행이라는 것이 영어에서 우리가 다 배우는 상이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도 마치 우리 통용처럼 품사의 통용처럼 완료 같기도 하고 진행 같기도 해. 예를 들어 그가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면 완료. 모자를 써보고 있는 동작이면 진행. 그가 흰 바지를 입고 있다. 그럼 입고 있는 동작이면 진행. 그냥 입고 있더라 이거예요. 상태를 보니까 저 사람 바지가 흰색이에요. 이것은 완료. 그래서 문장을 통해서도 비슷한 구절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좀 꼼꼼히 실수 없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정답 2번을 보면 고이시라고 하는 전형적인 우리가 보통 본보조의 대표 사례이면서 완료와 진행에 쓰이는 경우인데요. 그는 밥을 먹고 있는 ing잖아요. 아까도 먹고 있고 지금도 먹고 있고 계속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진행상이다 이렇게 상태를 이야기하면 되고요. 하지만 의자에 앉아있죠? 이미 앉아있잖아요. 완료. 밥을 먹어버렸네? 완료. 허락을 얻어냈어요. 그러면 모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완료와 진행을 구별하라. 근데 간혹 1번을 헷갈려하는 분들이에요.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진행이죠.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앉아있잖아요. 딱 우리가 보니까 사진이 있잖아요. 앉아있네 하고 딱 정지돼 있죠. 그것은 완료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 비슷하지만 의자에 앉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의자에 앉고 있네 움직이죠. 동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으면 진행.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냥 장면만 나왔어요. 이것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벌써 먹고 있죠.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진행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49번 2번이고요. 자, 이제 50번입니다. 자, 이제 50번 문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틀렸던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게 동사의 성격이라는 문제의 의도 역시 무엇을 묻는 거라고요? 사동이냐? 피동이냐를 묻는 거 또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제3의 경우 사동도 피동도 아닐 수 있으니까 제3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다라는 느낌의 피동으로 보이죠. 자, 피동인 경우가 될 수 있다면 최대 3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당하다, 되다, 어지다. 당하다, 되다, 어지다 이런 걸 좀 잘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이희리기 같은 경우가 들어간 피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야 일반적 피동이에요. 목적어가 없이 무엇에 당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특이하지만 목적어가 있는 피동도 있어요. 그래서 요 세 번째가 또 특이하다 이렇게 붙을수록 뭔가 예외적이다 붙을수록 꼭 끝까지 가야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발을 밟히다 이런 거 있죠. 돈을 빼앗기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동이고 다만 이제 사동이 되기 위해서는 100% 일단 목적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키다, 하게 하다,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느낌으로 보니까 거의 피동 같거든요. 즉 이때는 이미 사람의 성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물밀듯 전찾기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하면서 뭐 사람의 성이 허물어졌죠. 어지다 나오면 이거 뭐 100% 피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피동, 기억 피동 맞습니다. 자, 그러나 밀리듯 그랬으니까 또 물결에 밀렸잖아요. 그럼 밀다에 이희리기가 들어왔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피동 맞습니다. 자, 올라 마지막 리을로 갈게요. 리을도 보니까 마음이 놓이게 되었죠. 역시 놓다에서 마음을 놓다 그러면 타동사지만 역시 목적 없이 마음이 놓이게 되었으니까 역시 피동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정답
디귿을 보니까 이 디귿은 결리다의 원래 주어가 뭐냐면 몸이 아까처럼 말하면은 생략된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인데요. 몸이 결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뭔가 막 결리다라고 하잖아요. 어깨도 막 결리고 막 허리도 결리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보통 몸이 뻐근한 느낌이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주어와 함께 쓰였을 때 몸이 결리다라고 하는 게 어떤 뻐근한 느낌이 몸에 해당하는 거니까 뻐근한 느낌이 들다 또는 뻐근한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정도겠죠.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품사로 말하면은 동사 그중에 그냥 자동사 어떤 경우에도 100% 자동사예요. 지금 예문처럼 몸이 결리다라고도 쓸 것이고 동시에 뭐 뼈가 등이 갈비뼈가 뭐 등이 결리다 뭐 운동을 많이 했더니 아니면 우리 정말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면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약간 뻐근하잖아요. 이런 것이 자동사가 되는 거예요. 뭐 곁다에서의 이희리기가 붙어가지고 피동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결리다는 그냥 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결리다라는 애초에 하나의 단어일 뿐입니다. 다시 뻐근한 느낌이 있다, 뻐근한 느낌이 들다 뭐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동사인 이 3번과 나머지 피동사인 경우와는 반드시 구별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동사의 성격이 다른 것이었고요. 50번에 3번. 그래서 애초에 마음이 놓였다라는 것에서 시험에 피동의 형태로 많이 나와요. 마음을 놓았다 이런 것은 그냥 타동사이고 마음이 놓였다 그러면 놓이게 된 거니까 놓게 된 거니까 피동이 되겠죠. 사동, 피동 관련 문제였습니다. 자, 51번으로 드디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1번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영역으로 보게 되면 다시 품사로 돌아오게 된 10문제, 전체 영역의 또 10문제를 제가 압축해서 보게 되는데요. 의존 명사가 쓰인 문장끼리 짝지어진 것은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생략했어요. 역시 뒤에 띄어쓰기를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의존 명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힌트, 반드시 앞말과 띄어쓰는. 그래서 혼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띄었어요.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요.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띄어쓰기도 잘 보아야 하겠지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1순위는 숫분, 따름지, 줄터, 걷게였어요. 숫분, 따름지, 줄터, 걷게 등등등 물론 엄청 많지만 그래서 여기에 의하면 의존명사 아는 것이 많다. 워낙 1순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1위 것이라고 했잖아요. 띄었었을 때 아는 것, 모르는 것, 기쁜 것, 슬픈 것, 많은 것, 적은 것 이렇게 다양한 것이 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 그것, 저것처럼 붙였으면 대명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 때 아무것 이렇게 붙였으면 그 자체가 명사 이런 식으로 것을 또 붙였었을 때는 합성어가 되니까 주의해야 되지만 아는 것 하면 누가 보아도 관형어 의존명사 같죠. 또 그 외에 니은에서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역시 숫분 따름지 줄터 걷게의 줄이 되겠죠. 도울 줄 알아야지. 배울 줄 알아야지. 뭐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의존명사 줄 맞습니다. 자, 그 외에도 어제 오셨던 분이지요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관형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니은는 리을던의 형태가 오면서 역시 띄어쓰고 띄었어야 되는 의존명사. 그중에 분도 역시 좋은 분, 나쁜 분, 뭐 싫은 분, 이런 분, 그런 분 이렇게 우리가 다 하잖아요. 다만 뭐 이분, 그분, 저분처럼 붙여 쓰는 대명사도 있기 때문에 역시 붙여 쓰는 분도 있고요. 띄어 쓰는 의존명사 자체로서의 분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자체의 의존명사는 3개, 기역, 니은, 리을이 보이는 거고요. 자, 한편 이것을 띄어쓰기에 맞게 제가 전체적으로 바꾸었더니 이런 모양의 띄어쓰기가 되겠죠. 자, 아까처럼 아는 것이 많다,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어제 오셨던 분 말이죠. 근데 틀릴 수 있다면 딱 디귿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디귿에서는 지 때문에. 그러나 이때 지는 어미였잖아요. 어미의 리을지. 10대 특수어미 속에도 우리가 포함되었었던 리을지, 리을지라도 리을지연정이 들어가면 100% 붙여 쓰는 어간 어미의 관계. 하지만 지가 의존명사일 때는 딱 하나 시간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가 떠난 지 10년 이렇게 시간성의 단어 떠난 지 오래 떠난 지 한참 떠난 지 뭐 100일 이렇게 우리가 시간성 단어가 왔을 때 앞에 있는 것을 의존명사로 보기로 했더라라는 거죠. 그 이외에 리을지는 100% 붙이는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갈지, 먹을지, 볼지, 공부할지, 사랑할지, 놀지, 여러분 합격할지 이런 것들의 리을지는 다 어미예요. 그래서 붙였어야 통용에서 또는 우리 10대 띄어쓰기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의존명사이기도 하고 어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자, 미음이야 만큼, 체연뒤의 만큼 안 해도 되는 조사고요. 비읍의 내 맘과 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준말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내 맘이야 이런 게 표준어라는 거죠. 너의 맘, 내 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두 명사는 명사인데 다만 품사로서는 자립명사죠. 명사는 명사지만 의존명사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존명사가 쓰인 것을 물었던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 품사와 관련되면서 동시에 띄어쓰기와도 연계된 조문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틀린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자, 채연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며 뒤에 격조사를 결합시킬 수 있는 단어류. 그럼요. 우리가 채연의 이야기,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게 채연이었잖아요. 문장 성분으로는. 그리고 격조사를 결합시킬 수 있죠. 당연히 명대수 뒤에는 조사의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격조사 막 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분으로 물었어요. 관형어, 채연, 격조사의 구조가 들어있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미 지금 채연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관형어의 꾸밈을 받겠죠. 뒤에 격조사가 오는 이가, 을과 같은 형태들의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아닌 것을 물었더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랑이 변했다. 그러면 사실 이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원래 품사의 통용이기는 한데요. 이 어순이 원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랑이 변했다 이래도 되지만 사랑이 이제 변했다 이렇게 도치가 자연스럽죠. 우리 이미 첫 번째 우리 뭐 했어요? 부사 또는 부사어가 가장 도치가 자유롭다고 했어요. 위치 바꿈이 자유롭다고 했어요. 관형사는 절대 위치 바꾸면 안 돼요. 새 옷은 돼도 옷새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문장 성분상 부사어라는 것을 품사는 부사이면서 부사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부사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채연의 격조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두 개는 맞았는데 관형어냐 아니냐를 묻는 게 결국 찾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제 이제라는 것은 품사의 통용이에요. 그래서 통용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명사인 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를 명사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뒤에 조사를 붙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조사를 붙이더라도 일반적인 격조사 같은 것을 붙여보면 명사 아니면 그냥 보조사라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런 거, 이제 가 이런 거, 이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어색한 모양이더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명사로서의 이제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부사가 가능한데 위치 바꿈이 자유롭다니까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서술어 또는 결국 용언을 꾸며주는 방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거듭 이제라고 이야기해서 부사가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제 어떻게 이렇게 용언인 서술어 다시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형용사인 어떻게를 꾸며주게 된 것이 부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관형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 나머지 1번은 이거네요. 새 직장을 해서 관형사이자 관형어인 세헌 예처시 채연과 그리고 뒤에 격조사와의 관계를. 자, 2번은 나쁜 그들이 이렇게 된 거니까요. 다만 이제 나쁜은 1번과의 차이점은 나쁜은 품사는 형용사, 성분은 관형어가 된 거죠. 만약에 관형사, 채연, 격조사 이런 조건이었다면 2번은 틀리겠죠. 나쁘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품사는 기본형이 있는 나쁘다의 형용사. 하지만 성분은 채연을 꾸며주니까 무조건 관형어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들은 대명사겠죠. 복수 포함하여서 대명사 그리고 이의 격조사 맞습니다. 자, 4번도 나의 책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뭐 가능해 책을까지 보면 되겠네요. 이제 나의는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관형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거고 2번은 형용사가 관형어가 된 거고 4번은 명사조사가 관형어가 된 거죠. 우리가 관형어의 범주가 넓다라고 분명히 했으니까요. 거기에 명사의 격조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모두 맞습니다.
자, 52번이었습니다. 살짝 오답들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게 또 요즘의 추세라고 봐야 되므로 그 조건을 꼼꼼하게 면밀히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였지만 제일 중요한 게 관형어였네요. 관형어, 세연, 격조사. 3번에 이제는 관형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부사어로 쓰였다고 봐야죠. 성분과 관련되니까요. 이제 꾸며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사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변했다. 이제 떠났다. 이제 뭐뭐 했다. 이렇게 이제 용언을 꾸며주는 자리여야 되므로 바로 뒤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꾸며주는 거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52번이었고요. 자, 이제 53번으로 갑니다. 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 우리 이론 시간에 했습니다. 자,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고 하는 것 중에 기억나는 이미 여기에 있지만 과연, 설마, 제발, 모름지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데요. 외운다면 과연, 설마, 제발 정도는 먼저 묶어두시고 전체를 꾸며주는 원리를 알라는 거죠. 과연이 꾸며주는 것은 그가 아니에요. 과연 그 아니에요. 과연 사람 아니에요. 과연 옳았다가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이 옳았다 이렇게 전체를 꾸며준다는 거죠. 설마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기 문장 모두를 꾸며줍니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4번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가 보여요? 개라는 일종의 부사형 전성어미 없이도록 개 할 때 부사절도 있고요. 개도록의 부사형 전성어미 줄여서 어미 어미면 뭐예요? 기본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한 말을 이렇게 할 때 그렇게가 기본형 그렇다에서의 활용이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용사죠. 성질 상태에 그렇는다가 안 되는 그런이라고 활용하고 히읗 불규칙이라서 그래 이렇게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개를 보고도 우리가 어미를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학생들이 헷갈렸던 것은 성분상 부사어는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개 오면서 그때 뭐 부사 어쩌고 했잖아요. 그럼요. 그것은 부사형 전성어미라서 부사어를 만든다는 거. 여기서는 부사어를 물은 것이 아니라 문장 부사, 품사인 부사를 물었기 때문에 부사어라고 하는 거하고는 지금 별개로 일단 품사, 기본형 없이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그렇다에 활용을 한 부사어가 되고요. 나머지는 문장 부사, 과연, 설마, 제발, 모름지기, 아마 정도가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부사, 그중에 문장 부사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3번이었고요. 자, 54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문장 성분인데 역시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가나다라라고 하는 것에 각각 예문을 준 후 이제 각각의 설명을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성분이라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적절한 것이었으며 정답 4번으로 바로 갑시다. 자라는 아라는 품사로는 감탄사였고요. 아, 아이고, 어머나, 애구머니나 이런 거. 그래서 감탄사는 100% 독립어라고 했어요. 모든 감탄사는 독립어. 하지만 독립어라고 해서 다 감탄사는 아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서 청춘 이것이야말로, 인생 이것이야말로, 젊음 이것이야말로 이런 형태로서 맨 앞에 쓰였다 하여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품사는 명사고요. 품사는 명사지만 그러나 문장 성분은 문두에 쓰여서 이렇게 느낌표 등과 함께 쓰였을 때를 독립어라고 해야 되므로 감탄사는 아니지만 독립어인 경우죠. 자, 그러나 이런 거 말고 아이고 어머나의 정말 단순 감탄사라면 무조건 그냥 독립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또 어제 오늘 내일 또 나왔어요. 지금 두 번째예요. 어제 오늘 내일은 품사로도 통용이고요. 성분은 이제 그때그때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손님 한 분이 집에 어제 오셨죠.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제가 집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제는 오셨다를 꾸며주기 때문에 품사는 부사이면서 성분도 부사어가 되어야 되겠죠. 품사는 부사이자 부사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어제만 우리가 성분으로 말하면 어제 집에 오셨다 이런 예문과 아니면은 어제 약속을 했어. 어제의 약속을 지키다. 이런 거 말이죠. 그러면 약속을 어제 지킨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어제의 약속을 했다는 거죠. 어제의 약속.
그러면 같은 어제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품사도 다르고요. 만약 품사를 두 가지로 보더라도 이것은 부사이자 부사어가 되는 거고. 하지만 어제의 약속을 지켰다면 어제의 품사는 명사가 되고 문장 성분은 의를 쓸 수 있으면 100% 관형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부사는 부사어가 되는 건 이해가 되고요. 이것은 명사가 관형어가 된 것이므로 이렇게 두 개의 예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어제 오늘 내일 좀 헷갈려 이렇게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객관적 이해, 보편적 공감을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건 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이건 좀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해요. 물론 쉬운 거는 맞아야 돼요. 쉬운 거는. 근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할 거니까 좀 어려운 게 분명히 가능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오늘 내일 다시 보시고. 하지만 가는 분명히 해야 돼요. 두 번째 했으니까 어제는 관형어일 리가 없죠. 어제가 집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럴 때는 어제의 집에 오셨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집에 어제 오셨어요. 자, 나도 우리 정말 많이 했었던 에서를 가로 바꿀 수 있을 때, 이가로 바꿀 수 있을 때 그것은 부사어가 아니라 주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부사어고 나는 주어. 특히 국가, 정부, 주체가 집합명사일 때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땄다, 우리나라가. 우리 회사에서 뭐 어떤 상을 받았다, 우리 회사가. 우리 학교에서 취업률 1위 했다, 우리 학교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집합명사로서의 주어가 되므로. 이때에서를 주격조사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만 단순한 처소를 나타낼 때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학교에서 놀았다 이런 에서는 처소 부사격 조사이며 성분은 부사어가 되니까 별개로 구별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제 되다 아니다 앞에 보어 이제 뭐 편안해서 굳이 안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감탄사는 무조건 독립어이고요. 하지만 독립어라고 해서 다 감탄사가 아닌 것까지 신경 쓰시되 역시 이 예문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이 품사로서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모두 바꾸었습니다. 55번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 많이 틀렸더라고요. 자, 사동과 피동,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태가 같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어디에서? 역시 강의에서, 우리 이론 강의의 이론에서 또는 강의 노트에서 분명히 다 했던 거잖아요. 그중에 제가 시험용으로 제일 많이 했던 형태가 같은 것 중에서는 보이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보이다. 그래서 이 희리기가 사동도 되고 피동도 되기 때문에 단어만 가지고는 알 수 없고요. 어떤 예문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에 앞서 몇 개는 외워두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앞에 했던 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친구에게 답을 보였다, 친구에게 답을 보여주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목적어가 있는 보이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동이라고 하자는 거고요. 하지만 건물 사이로 해가 보였다 그럴 때는 해가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적 없이 어떻게 되다, 어지다에 들어가는 것을 피동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얘가 사동의, 얘가 피동의 형태가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형태가 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1, 2, 3, 4를 보니까 형태가 다른 게 딱 하나 보이네요. 정답 2번을 보면 자, 먹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밥을 먹이다 그러면 이것은 사동이죠. 밥을 먹이다. 뒤에는 이제 지워봅시다. 그래서 목적어와 함께 먹게 하다라고 하는 사동인 것은 우리 다 알아요. 하지만 피동이라고 한다면 역시 어디 뭐 고양이가 뭐뭐에게 잡아먹힌 거죠. 사자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러면 결국은 먹혔다에 먹히다라는 기본형만 써봅시다. 사자에게 잡아먹힌 것이므로 이럴 때는 피동이 되어서 결국 사동, 피동의 형태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사동, 피동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날다의 사동, 피동인 날리다. 하지만 예문 다시 만들어 봅시다. 말로 합시다. 해설에 있어요. 첫 번째, 만약 우리가 무엇을 날렸어요? 종이 비행기를 날렸어요. 그러면 사동이죠. 하지만 눈발이 날렸어요. 그러면 피동이죠. 이렇게 형태가 같습니다. 목적어 있고 없음을 넣어주시고요. 자, 잡다도 잡히다가 되었을 때 사동도 되고 피동도 되는 형태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피동으로 많이 생각하죠. 당연히 경찰에게 도둑이 잡혔죠. 도둑 입장에서 항상 주어 입장에서 사동, 피동을 보라고 했어요. 도둑이 잡히게 됐으니까 피동인 건 알아요. 하지만 사동인 잡히다가 일부 있었다고 했어요. 돌잡이 하는 거. 아이에게 뭐 마이크를 잡게 하고
돈을 잡게 하고 뭐 청진기를 잡게 하고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잡히다라고 해요. 아이에게 물건을 잡히다. 이것은 잡게 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전당포에 뭐를 맡겼어요. 이렇게 해서 잡혔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시계를 잡혔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시계를 잡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잡히다의 사동인 예문이 가능합니다. 형태 같습니다. 자, 4번에 들다가 들리다일 때 사동 피동이 역시 형태가 같은 건데요. 목적 한번 넣어볼까요? 무엇을 들리다예요. 그러면 젊은이에게 짐을 들려왔어. 할머니 이거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무거운데. 젊은이에게 좀 들려왔어. 들게 했다라는 거죠. 고맙게도 들어준 거예요. 젊은 입장에서. 그래서 할머니가 짐을 들려왔어요. 젊은이에게. 그것이 들게 하다라는 사동. 하지만 당연히 들리다가 피동일 때는 무엇이 들렸어요. 들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피동이 됩니다. 물론 소리가 들리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듣다의 피동이 들리다인 다른 동음이의 형태이고요. 들다에서의 피동 또한 무엇을 들리다, 무엇이 들리다, 막 그 사람이 들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들리게 된 거잖아요. 이게 피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형태가 다른 것은 2번이 되면서 자 2번은 먹이다와 먹히다가 달랐던 것이고 하지만 나머지는 날리다, 잡히다, 들리다가 형태는 같은데 사동, 피동으로서 쓰일 수 있는 예문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울러 보이다 같은 거. 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죠. 조 16번입니다. 자, 이제 밑줄 친 관형절 중에서 또 나왔네요. 그거네요. 피수식어의 관계 중에 성격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이름상 동격 관형절이냐, 관계 관형절이냐를 구별하자는 거예요. 생략된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랬더니 정답 1번을 보면 내가 망치로 못을 박았겠네요. 목적어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니은는 리을던에서의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절인데 생략된 성분이 있으므로 이제 관계의 관형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냥 비가 오다라는 거는 뭐 생략된 게 하나도 없죠. 한 자리 서술어 자동사 오다거든요. 3번도 그가 웃다의 자동사예요. 생략된 게 없는 관형절. 4번이야 생략된 성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가, 우리가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라는 일반적 주어는 생략되긴 했지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떠나다에 어울릴 수 있는 필수 성분이 생략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여행을 떠나다 이 정도니까 준비와 연결되는 말로서는 생략된 성분이 없다고 봐야 돼. 다시 한번 4번은 겉으로는 주어가 생략된 거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가능성, 모습, 준비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생략된 게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거예요. 그러므로 4번도 동격 관형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별해야 될 것은 1번 하나가 되겠네요. 자, 이제 57번입니다. 자, 이것도 두 개의 예문 잘 보시고요. 딱 우리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문제 방식이에요. 기억과 니은 주면서 이제 각각 분석해 보는 거죠. 공통점, 차이점도 있고요. 자, 그랬더니 기억에서 보이는 건 뭐예요? 내가 합격하기. 바로 미음기의 명사절이. 조사는 빠졌지만 합격하기를 원한다이므로 두 가지를 설명한다면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국가직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주성분으로 쓰였다. 이렇게까지 구체화하기도 했었어요. 자, 니은도 와과로 되어 있는 문장이므로 주의해야죠. 한 번 더 철수와 영희로 시작하는 문장은 혼문장이라고요? 견문장이라고요? 둘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와과를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이 문장에서는 철수도 학교에 간 거죠. 영희도 학교에 간 거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쪼갤 수 있네요. 1번, 2번이 가능한. 자, 이럴 때 와과를 묶은 건 뭐라고 했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짧게만 썼어요. 자, 그러므로 기억년에 이제 공통점을 알겠네요. 견문장입니다. 차이점을 알겠네요.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아는 문장 중에 명사절이 목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으로 나눈 2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1번의 견문장인데 니은도 견문장이기 때문에 하나 맞고 하나 틀렸고요. 기억은 아는 문장이 성립이 되지만 니은은 이어진 문장이니까 안 되고요. 역시 모두 혼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해당되지 않은 견문장이 되겠습니다. 난도는 쉬운 편이었고요. 자, 기억에서 한 번 더 봐주세요. 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였는데
목적어로 쓰인 것은 조사가 생략된, 그래서 합격하기를 하고 목적어가 속에 들어있는 느낌으로 와과를 쪼갤 수 있으면 견문장, 쪼갤 수 없는 대칭 용언이 나왔을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만나다, 싸우다, 형제다, 닮았다, 결혼하다, 약혼하다, 이혼하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혼문장을 만드는 대칭 용언이라고 일단 이해해야 돼요. 다만 결혼하다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결혼했으면 견문장, 둘이 함께 결혼했으면 혼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뒤에 어떤 말이 붙었는지를 좀 더 명확히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고요. 자, 58번입니다. 자, 58번도 오답자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정답률이 12%예요. 12%. 엄청 많이 틀렸다는 거죠. 자, 문제 의도에 의하면 현재 시제가 확대적으로 쓰인 예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현재 시제가 확대적으로 쓰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과거, 현재와는 조금 다른, 과거, 현재, 미래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쓴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시제로서는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나는 내일 밥을 먹겠다. 사건시, 발화시가 일치하면 현재, 사건시가 더 먼저 있었으면 과거, 사건시가 나중에 있는 걸 미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중에서 일반적인 현재 시제를 찾아보자는 거죠. 그럼 과거로 바꿀 수도 있고 미래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답 1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가는 거죠. 현재 학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현재 시제를 말하는 거지 확대적으로 쓰였다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갔다거나 지금 간다거나 내일 가겠다거나 이런 게 뚜렷이 구별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요. 학생들이 아마 11%인 이유가 있었다면 현재 시제 멈춘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확대적으로 쓰였냐 이걸 물었던 것이지 현재 시제냐 아니냐를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장에 따라 의미에 따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뭐냐?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돌았던 거예요? 옛날부터 돌았던 것이죠. 옛날부터 돌았고 지금도 돌고 나중에도 돌겠죠. 이것은 지금만 돌고 어제는 돌았고 내일은 돌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항구적 진실이라고 말해요. 그냥 항구적 사실이라고만 쓸까요? 항구적인 사실. 그냥 옛날부터 늘 그래 왔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항구적인 사실, 항구적 진리 다 맞아요. 항상 변함없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자 표기로 추천하는 항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구적이라고 하는 것, 항상 항자, 오래 구자를 쓰는 항구적. 문학의 특성에서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은 주먹을 불끈 쥐인다. 이순신 장군이 주먹을 불끈 쥐었는지 안 쥐었는지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 당시의 이야기라고 그 이후라도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역사적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한 과거, 현재를 말하기보다는 그럴 것이 아니라 확대적으로 쓰였다라는 말이며. 자, 4번도 그는 매일 산책을 한대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습관에 대해서, 습관적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뿐이지 어제 했고 오늘 하고 내일 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냥 매일 한다. 그렇다. 알았다. 이런 습관이 그렇구나라고 말이죠. 다시 문제 의도 확인해 주세요. 현재 시제가 확대적으로 쓰인 예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1번은 단순한 시제의 현재 시제이므로 확대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58번 의외로 시제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1번이었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역시 우리가 늘 언급했던 그 이중 피동의 이야기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되어지다. 두 번째는 이제 피동에 피동이 붙은 거죠. 근데 원래 피동인 걸 알아야 돼요. 특히 목적어가 없이 나오는 것. 잊혀지다, 잡혀지다, 믿겨지다, 보여지다, 풀려지다, 나뉘어지다 이런 정도면 일단 출발하는 암기로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정답 3번을 보면 이 자리에 누군가로 채워지겠지인데요. 어지다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동이 한 번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원래 있었던 채우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예요? 반가운 이희릭이 우구추잖아요. 이것은 형태소로 분석하면 차다, 자리를 차지하는데 채우다라는 것이 무엇을 채운다라는 말에서 차다에 차이우다로 쪼갤 수 있는 사동이 두 번 있었단 말이에요. 사동. 얘네들은 원래 무엇을 채우는 거잖아요.
자리를 채우는 거잖아요. 우가 들어가면 100% 사동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차피 우가 들어가면. 그래서 입맛을 돋우다 이런 거 우리 했잖아요. 그러면서 입맛을 돋우다, 성질을 돋우다, 안경은 돋구다 이렇게 이제 구별했던 어문 규정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피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는 피동이 한 번. 그래서 어법에도 맞겠네요. 누군가로 채워지겠지. 원래 국가직 7급에 나왔던 받아들여지다 이런 게 있었죠. 그럼 받아들여지겠지 이렇게도 맞는 거죠. 받아들이다가 피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실을 받아들이다. 무엇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출발이 태생적으로 피동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받아들여지다. 어지다에 한 번 썼어요. 한 번. 한 번은 쓸 수 있고 두 번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형적인 보여지다가 보이다의 피동, 어지다의 피동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목적 없이 피동이었겠죠. 뭐뭐라고 보입니다. 뭐뭐라고 보입니다는 돼도 뭐뭐라고 보여집니다. 엄청 많이 쓰는 영어 선생님들부터 결국 우리 토론에도 보면은 식자들도 뭐뭐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을 엄청 많이 쓰죠. 그래서 기존 시험에 많이 출제되었고. 쓰여지다 역시 쓰이다가 피동, 유익하게 쓰이니까 피동이잖아요. 거기에 어지다의 피동이. 잊혀진 100% 이중의 피동이니까 잊히다의 이미 얘가 피동이었고 어지다의 피동. 따라 4번 같은 경우를 어떻게 고치는 게 좋다고요? 잊혀진 게 아니라, 잊혀진 이름이 아니라 잊힌 이름 또는 잊어진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자연스럽겠죠. 과거의 노래 제목 중에 잊혀진 계절, 이용이라는 가수가 불렀다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노래 가사 때문에 맨날 10월 마지막이면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이중의 피동이에요. 잊혀진 계절이라는 말은 국어에서는 무조건 틀리다. 잊어진 계절, 잊힌 계절 이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보이는데요. 쓰였다, 잊힌 또는 잊어진이라고 말이죠. 이중의 피동 충분히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충격적인 또 오답이 많았던 60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의 정답률이 또 56% 정도인데요. 분명히 우리가 문맥적 의미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답이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이제 오답이 많았던 것들을 살펴보니까 왜였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였을까? 그랬더니 다 얻다라는 건 원래 다 가지다 하잖아요. 그럼 약간 가지다하고 좀 느낌이 비슷해요. 용기를 막 가지고, 지혜를 막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이웃집에서 뭐 의자 하나를 가져다, 승리를 가지게, 다 약간 느낌이 비슷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 다이어라고 말할 수 있죠. 일단은 다이어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대된 거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비슷한 말들이에요. 확장되었기 때문에 확장된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얻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얻다가 있어요. 있는데 성격은 유사하지만 더 좁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약간 현미경처럼 더 좁히고 좁히고 좁혀서 가장 가까운 걸 이건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힌트는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용기를 얻었어. 누가? 그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뭔가 좋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느낌 같은 거, 긍정적인 감정 같은 거, 아니면은 긍정적인 태도 같은 거, 긍정적인 반응 상태를 바로 가진 거예요. 얻었어요. 지녔어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과 가장 근접했던 게 사실 1, 2번이긴 하잖아요. 1, 2번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뭐냐라는 거죠. 여행에서 삶의 지혜를 얻은 거하고 그는 전교생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었다라는 거하고 물론 그는이라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그는을 다 우리가 넣어도 되는데 그랬을 때 결국 긍정적인 감정 등을 지닌 거라고 했어요. 가진 거라고 했어요. 누린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정답 2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느낌으로 보면 용기, 커리지, 용기를 얻었어요.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는 뺀 채 밑에다 좀 뜻을 썼습니다. 여러분 보시라고 해설해 있지만 긍정적인 태도나 반응이나 상태 등을 가지거나 누리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정말 친구의 도움에 용기를 얻었어요. 긍정적인 태도, 반응 등을 가지거나 누리거나 얻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최고의 인기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을 얻게 되었어요. 누리게 되었어요.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은 어때요? 삶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감정 자체가 그가 직접적으로 가진 게 아니죠.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구하거나 찾아서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여행에서 삶의 지혜를 구했어요. 삶의 지혜를
배웠어요. 뭐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는 배운 거예요. 얻었다라는 것이 구하거나 찾아서 가진 것이고 이것은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인기를, 용기를, 뭐 희망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의 지혜를 내가 뭔가 가서 구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찾게 된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사전에 있는 예를 거의 그대로 드린 것이니까 1번의 오답자들이 선생님 헷갈려요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헷갈리죠. 어차피 얻다라는 것은 비슷하니까.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사전을 직접 찾는 거예요. 얻다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얻다의 뜻이 이렇게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진짜 이런 예시가 다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처럼 말하면 3번과 4번에서도 각각 얻다가 있어요. 의자 하나를, 이건 이제 의자니까 벌써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이것은 받아서 가진 거죠. 물건을 그냥 주는 거니까 받아서 가진 거고. 승리를 얻었어요. 물론 우리가 뭐 관용적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주로 어떤 결과를 차지했어요. 획득했어요. 이런 뜻의 다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확실한 정답입니다. 근데 좀 어려웠어요. 시험에서는 비슷한데 정말 다르게 구별할 때가 제일 어렵고 쉬울 때는 정말 다른 것들을 확실하게 나눠주면 딱 봐도 다른, 심지어 동음이어들하고 막 관계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전부 얻다의 다이어, 다 가지다 얻다의 다이어였습니다만 가장 가까웠던 것이 정답 2번으로서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낮을 때는 분명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요. 그 가운데도 하나의 정답을 우리 모두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전체 강의로 보더라도 이제 2주차까지 해서 또 30문제를 풀었어요. 전체 4강을 마무리했고요. 또 잠시 후에 5강으로 이제 3주차 한글 맞춤법, 어문 규정으로 들어가니까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또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강은 여기까지입니다.